여러분, 생성형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AI와 어떻게 협업하느냐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시대의 개발자 생존법, AI 엔지니어링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개발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글쎄요,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AI랑 얼마나 잘 협력해서 그 잠재력을 120% 끌어내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게 된 거죠. 자,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의 개발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가 뭘까요? 그건 바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직접 만드는 것에서 잘 가져다 쓰는 것, 그러니까 구축에서 활용으로 넘어갔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AI 모델을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엄청난 모델들을 얼마나 똑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진짜 승부처가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기존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랑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 엔지니어링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딱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개발자의 역할이 발명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바뀌었다고 말이죠. 과거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아서 모델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야 했으니까 정말 발명가에 가까웠죠.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에 거의 모든 지식을 학습한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그냥 API처럼 탁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된 거죠. 자,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당연히 사람의 역할도 바뀌어야겠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직무가 있어요. 바로 데이터 과학자와 AI 엔지니어입니다. 이 둘 이름은 비슷한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왜 요즘 AI 엔지니어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차이는 딱 이거예요. 뭘 찾아낼 거냐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더미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의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하는 인사이트, 즉 무엇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AI 엔지니어는 챗봇이나 추천 시스템처럼 실제로 손에 잡히는 AI 서비스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역할의 차이가 시장에서의 가치, 그러니까 몸값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물론 분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직접 제품을 만들고 최적화해서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AI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트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바이브 코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를 그냥 코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개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AI가 짜준 코드를 그냥 검토하고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개발자의 직관, 그 바이브 있잖아요. 그 경영과 감으로 전체 개발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휘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뼈대가 되는 코드를 쫙 만들어줘요. 그럼 개발자는 뭘 할까요? 그 위에 살을 붙이는 거죠. 더 높은 차원에서 전체적인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테스트는 자동화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배포할까, 이런 전략을 짜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와 인난 개발자가 함께 일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좋아요. 그럼 이런 멋진 AI 개발을 하려면 어떤 장비,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AI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정말 미친 듯이 올려주는 핵심 프레임워크랑 도구들, 지금부터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딥러닝 프레임워크 3대장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는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이라서 대규모 서비스에 많이 쓰이고요. 페이스북, 아니 메타가 만든 파이토치는 굉장히 유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연구 분야에서 인기가 많죠. 그리고 케라스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리모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 말고도 우리 개발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AI 도구들도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코딩할 때 옆에서 이거 쓰실래요? 하고 실시간으로 제안해주는 자동 완성형 도구. 둘째는 챗봇처럼 대화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물어보면 답해주는 대화형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해줘 라고 던져주면 알아서 계획 세워서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트형 도구까지. 와, 정말 개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있죠. 자, 이제 AI 모델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걸 넘어서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나만의 AI로 만드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프롬프팅과 파인 튜닝입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게 진짜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AI랑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명확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써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라는 게 이제는 코딩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개발자의 핵심 역량이 된 겁니다. 둘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롬프팅은 AI한테 그냥 말로 지시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고 싸고 간편하죠. 반면에 파인 튜닝은 뭐냐?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AI한테 개인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겠죠? 하지만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AI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AI 개발의 윤리,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보이는 이 원칙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I가 특정 그룹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면 안 되겠죠? 공정해야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작동 없이 안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개인정보도 지켜줘야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지켜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AI를 믿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AI가 개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개발자의 역할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딩은 이제 AI한테 맡기고요. 개발자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더 창의적이고 구조적인 설계,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는 아키텍트의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들고 어떤 길을 갈지,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개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AI가 써내려가는 코드가 세상을 바꿀 텐데 그 코드에 어떤 윤리와 철학을 담을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진정한 개발자의 역할은 이제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